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주중에는 좀 이제 바빠서 이 스리생 2화를 못 보고 있다가 이제 밀린 거 이제 보고 나서 리뷰를 좀 올립니다. 네, 첫 장면이 보면은 엔젤리너스 커피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아침 7시 조금 이제 전인데 보면 막 의사 선생님들이 줄을 막 잔뜩 서 있는 거를 알 수 있어요. 병원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생활이 빨리 이제 시작되는 곳입니다. 특히 수술을 하는 이제 서저리과들이 그게 굉장히 좀 많은데요. 우리가 보통 첫 수술이 아침 8시에 8A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서 시작을 해요. 근데 그 전에 모든 필요한 뭐 환자 회진이라든지 아니면 컨퍼런스라든지 아니면 뭐 전체 환자 상태에 대한 브리핑 같은 게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6A부터 이제 모든 활동이 시작이 되고 한 뭐 7A에서 7A 30분 사이에 뭔가 컨퍼런스 시작되고 끝나면은 환자 회진 휙 돌고 이제 수술 들어가는 형식입니다. 그래서 다른 분들한테는 되게 꼭두새벽일 수 있는데 병원에서 7시는 거의 이제는 모든 일이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사실 제가 이번 화를 보면서 저는 계속 이제 너무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쪼끔 힘들었는데요. 일단 첫 번째 감정이입이 된 포인트가 지금 우리 그 유명 음악인 환자의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가 인제 송하 선생님이 교수님인 줄 모르고 뭔가 이제 전공이라고 생각해서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좀 하대 이제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. 저는 정말 이거 많이 겪었습니다. 제가 좀 이제 체구도 작고 얼굴도 약간 동안인 편이에요.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뭐 이런 말 하기 부끄러운데 한 10년 이상 어리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전공의 때는 제가 가면 학생이라고 다들 생각해서 무시를 했고 교수가 된 지금은 전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. 그리고 심지어 이제 외래 진료를 할 때 이제 초진 환자분들은 이제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제가 처음 보이잖아요. 그럴 때 심지어 이제 어떤 아주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"어머! 어린 게 앉아 있네." 그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인은 되게 반가움으로 표시를 하시는데 이제 젊은 여자 의사 입장에서는 뭐 처음에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죠. 근데 이제 저도 이게 자꾸 이제 반복이 되다 보고 그리고 내일 모레 저도 이제 40이 곧 돼 가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더 이상 이런 이야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진 않습니다. 오히려 요새는 좀 감사한 것 같기는 하고요. 네, 소위 얘기하는 그 VIP 환자분들 뭔가 막 병원장님이나 어떤 누구의 지인분들은 오시면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 경우가 실제로 조금 많이 있고 그래서 응대가 어렵습니다. 근데 또 이분들 원하시는 거를 맞춰 드리자니 되게 의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를 얘기를 하실 때도 되게 많으세요. 여기도 보면은 이 아주머니 처음 하셨던 말이 "병원에 와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"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. 의사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좌절감이 좀 느껴집니다. '내가 뭘 왜 치료를 하고 있나?'부터 뭐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장면이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다음 장면은 저희 인제 이익준 선생님 얘기가 나오는데요. 사실 이제 제가 이 스리생 리뷰를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조정석 선생님 이야기 때문이었어요. 사실 조정석 선생님이 지금 간 안 좋은 분들을 진료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실상은 이제 이렇게 간이 안 좋은 분들을 외과에서 처음 보지는 않고 내과에서 계속 이제 케어를 하다가 뭔가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수술 직전에 외과로 트랜스퍼 전과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식을 하고 상태가 좋으시면 쭉 외과로 다니시는데 이식을 못 받게 된다든지 뭐 아니면 이식을 하고 나서도 뭐 지금 이분처럼 다시 술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내과로 이제 넘어오는 경우가 있고요. 근데 이 그 남자분 나왔던 이 에피소드는 전 정말 깜짝 놀란 게 '아 이거 누가 내 환자 진료하는 거 녹음해서 썼나?'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놀랐어요. 일단 알코올 환자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에피소드에 나오는 분은 큰딸, 작은딸한테 다 간을 받으셨잖아요. 근데 계속 술을 드시죠. 굉장히 많습니다. 실질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마 아닐 것 같긴 한데 알코올성 간경화로 간 이식을 받는 환자들의 50에서 60%가 장기적으로는 다시 음주를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. 네. 의사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합니다. 여기 보면 막 이익준 쌤이 나중에 "딸이 간을 주는 게 당연한 게 아니다."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눈이 빨개지잖아요. 근데 의외로 이 간을 받는 분들은 그거를 그렇게 고마운 줄 모르고 받는 분들도 사실은 꽤 됩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어떤 남자 환자분이 이제 간 이식 대상이 돼서 이식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드리니까 너무 당연하게
뭐 아들이나 와이프한테 받으면 되죠."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이제 좀 못 참고 화가 나서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본인이 술을 드시고 이렇게 간을 망쳐 놨는데 본인이 용왕님도 아니고 "그게 당연하게 간을 받아오는 게 아니다." 얘기를 드렸는데 잘 모르셔요. 모르시고 여기 진료실 오시면은 딱 이렇습니다. 이 술 드시는 환자분들이랑 그다음에 가족분들의 표정이 되게 극명하게 이제 대비가 되는데 술 드시는 환자분들은 되게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. 그래서 이제 허허허허 하시고 항상 들어오시면 인제 술 드셨던 양의 한 30%나 40% 정도만 얘기를 하세요. 그래서 이분들이 일 주일에 한 병 먹었다 얘기를 하면 실제로는 한 일 주일에 3-4병 드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럼 이제 보통 보호자분들이 옆에 오셔서 다 이르시거든요. 근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술 드시는 분들이 집에서 가족 관계가 원래 술을 드시면 약자여야 될 것 같잖아요, 가족들 사이에. 근데 의외로 술 드시는 분들이 집안에서 발언권이 세신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여기도 지금 와이프가 뭐라고 이르니까 바로 이 환자분이 뭐 "가만히 있어!"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환경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술 드시는 남편 그다음 와이프 조합도 많이 오시고요. 최근에 많이 볼 수 있는 조합은 장가 안 갔는데 술을 많이 드시는 아드님과 그다음에 이제 나이 드신 노모분이 같이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. 근데 그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들한테 어머니가 꼼짝 못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 술 드시는 아들분들은 절대 아버지랑 같이 오지는 않고요. 항상 이렇게 어쩔 줄 몰라하는 어머니랑 같이 오시는데 어 물론 처음에 얘기를 하죠. 이제 "술을 끊으셔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된다."라고 얘기를 하는데 못 끊으시게 되면은 저도 여기 지금 조정석 선생님 나중에 이제 진료 오지 마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. 저도 그 얘기가 솔직히 여기까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저는 한번 웃으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"왜 계속 술을 드시면서 진료를 오시냐. 그러니까 숙제를 안 했는데 왜 자꾸 시험을 치러 오시냐." 얘기를 하시면 "아이 뭐 앞으로는 항상 이제 잘하시겠다."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더 많고요. 의사 입장에서는 되게 이렇게 한 3-4년 어떻게든 치료를 했고 어떻게든 다시 죽을 사람 살려 놓으면은 다시 술 드시는 분들을 보면 좌절감이 많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환자분이 치료를 받고 좋아지면 저도 좋거든요. 근데 '내가 뭐를 해도 이 사람은 나빠지겠구나.'라는 생각이 들면은 음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대를 별로 안 하게 돼요. 그리고 환자한테 화를 안 내게 돼요. 그래서 우리 알코올 강경화로 진료 다니시는 환자분들 혹시 제 방송 보고 있으시다면 만약에 진료를 갔는데 본인이 술을 드셨다고 얘기를 했는데도 교수님이 화를 안 내잖아요. 그거는 약간 인제 좀 기대를 안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네. 왜냐하면 그만큼 기대를 하면 다음에 또 그게 안 되면 또 상처를 받고 이게 반복이 되니까요. 그렇고요. 아무튼 어떻게든 술을 끊으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개인적 생각은 사실 술 드시는 거는 내과적 질환이기도 하지만 간과 관련된 중독이랑 관련된 정신과적 질환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 AAA라고 인제 알코올 단주 모임 같은 거 있는 거 있잖아요. 뭐 그런 식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100% 병행이 되어야 되고 정신과적 치료가 병행이 되지 않으면 그냥 어 독 빠진 우물에 물 붓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저 사실 이 그 에피소드 보다가 너무 화가 나고 막 감정이입이 돼 가지고 채널을 돌릴 뻔했어요. 돌릴 뻔하다가 그냥 이제 끝까지 보기는 했는데 이분 모르겠어요. 나중에 다시 오실지 안 오실지는.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. 저는 이렇게 환자한테 막 혼을 낸다든지 막 이제 나쁜 소리를 하잖아요. 그러면 이제 한편으로는 환자분들이 또 혼날까 봐 무서워서 상태가 안 좋은데도 병원을 못 오실 때도 많아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막 정말 쓰러지실 정도 돼야 응급실 실려 오시고 그러면 또 후회를 하거든요 저는. '아 내가 그때 센 소리를 하지 말 걸 그랬다. 그냥 좋은 소리만 해 드리고 보낼 걸 그랬다.'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알코올이 여럿을 망가뜨립니다. 환자 망가뜨리고요. 가족 망가뜨리고요. 의료진도 망가뜨립니다. 네. 아무튼 이번 화에서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렸던 그 VIP 아주머니 에피소드랑 그다음에 이 간이식 환자 에피소드가 저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았고요. 다음에 또 이제 간 관련돼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많이 다루게 되면은 좀 더 이제 자세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. 행복한 주말 되세요.